안녕하세요. 서울대병원 피부과 서대원 교수입니다. 여드름은 피지성과 모낭의 만성질환입니다. 좁쌀 같은 작은 알갱이 병변에서 시작을 해서 염증이 동반이 되게 되면 붉은 덩어리라든지 고름이 찰 수도 있는 그런 다양한 형태의 피부 병변이 생겨나고, 또 후유증으로 흉터도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얼굴에 가장 흔히 생기지만 두피, 가슴, 목에도 동시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주사하고 지루 피부염과는 완전히 다른 질환입니다. 지루성 피부염은 기본적으로 피부에 염증이 있으면서 각질이 일어나고 또 두피에는 비듬이 생기는 그런 것이 전형적인 증상이고요. 주사는 얼굴 중심부가 뻘겋게 되면서 혈관 확장이 되고 피부는 민감해지고 딸기코도 생기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드름의 원인은 상당히 복합적입니다. 안드로겐이라는 호르몬에 의해서 피지선이 활성화되면 피지가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피지가 모공을 통해서 잘 배출이 되면은 상관이 없는데, 여드름 환자에서는 모공이 막혀버리거든요. 그러면 피부 안에 피지, 세포 찌꺼기, 또 세포에서 만들어내는 케라틴, 이런 것들이 차이게 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작은 알갱이 같은 병변을 우리가 면포라고 부르는데, 그 면포 내에서는 세균 증식이 활발하게 됩니다. 세균 증식이 되면은 염증 매개 물질이 나오고, 따라서 염증 반응, 면역 반응이 생기면서 붉게, 곰게 되는 여드름이 생기는 겁니다. 음식은 여드름의 중요한 유발인자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해서 여드름과 음식과의 관련성은 확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음식이 여드름에 해로운가? 가장 중요한 것은 혈당 부하가 높은 음식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정크푸드라고 부르는 것들이죠. 도너츠, 크라상, 와플, 떡, 탄산음료, 컵라면, 이런 겁니다. 또 기름기가 많은 음식이 안 좋습니다. 삼겹살, 프라이드 치킨 대표적이죠. 유제품을 너무 많이 먹는 거 안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젊은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음식들 아닙니까? 환자들에게 이런 음식을 먹지 말라고 얘기하면 이게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횟수를 좀 줄여보고, 너 먹을 때 양을 갖다가 좀 더 줄여보고, 이런 식으로 좀 현실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권고하죠. 그리고 또 불규칙한 식사 습관도 여드름에 좋지 않습니다. 청소년기, 사춘기 여드름하고요, 성인기 여드름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여성에게서는 그 차이가 좀 더 클 수가 있고요. 사춘기 여드름은 이마, 코, 여기를 갖다 우리가 T존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에 병변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성인 여드름은 볼, 턱, 이걸 U존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병변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인,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결절이라고 부르는 굵은 빨간 여드름이 얼굴에 몇 개 있고, 자잘한 이 곱는 여드름은 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춘기에는 이 좁쌀 같은 작은 알갱이 같은 이 병변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성인에서는 이런 게 없을 수도 있고 또 있다 하더라도 비율이 상당히 낮은 것이 차이점입니다. 이제 성인을 따지고 보면, 성인 여성에 있어서 여드름은 얼굴에 주로 집중이 되고 가슴하고 등은 별로 생기지 않거든요.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성은 가슴하고 등의 여드름이 굉장히 흔하죠. 그리고 심한 여드름도 남성에게 더 흔하고 여성은 좀 적은 편입니다. 그거 완전히 틀린 얘기죠. 폐경은 여성 호르몬과 같은 이 에스트로겐,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 여드름은 안드로겐이라는 호르몬이 관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50대, 60대도 여드름이 있거든요. 환자분들이 내가 이 나이에 여드름이 나겠냐,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계신 거죠. 왜 집에서 짜지 말라고 하겠느냐, 2차 감염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드름을 이 뭉툭한 손가락 끝으로 이렇게 짜거나 아니면 섣불리 기구를 이용해서 건드리게 되면요, 주변에 있는 염증이 더 옆으로 또 밑으로 확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드름이 있던 자리에 흉터가 남는 거는 그 염증의 확산 범위와 비례한다는 것이 너무 잘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짜지 말라고 그러는 겁니다. 환자가 빠른 효과를 기대를 하거나 또는 보조적인 요법으로 시행을 하고, 반드시 의사의 판단하에 시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맞습니다. 눈썹 사이, 입의 양쪽 모서리, 요 세 지점을 연결하는 이 삼각형을 우리가 네인조 트라이앵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드름뿐만 아니고 다른 피부 병변도 이 삼각형 안에 있는 걸 함부로 짜게 되면 그 과정에서 균이 정맥을 타고 뇌 안으로 들어가서 염증을 일으키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여드름 환자들이 바르는 약, 먹는 약으로 개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염증이 있는 부위를 좀 빨리 가라앉히기 위해서 그 병변 부위에 주사를 갖다가 직접 놓는다든지 광선 치료를 하거나 할 수 있죠. 그러나 이제 만일 여드름 흉터가 생겨버리면 그때는 레이저 치료라든지 화학박피 같은 이런 물리적인 요법을 시행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치료 방법은 너무 다양합니다. 먹는 약에 대해서는 어느 먹는 약이나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해당 전문의의 권고를 잘 따라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 큰 문제 없이 오랜 기간 약을 먹으면서 여드름을 잘 가라앉히고 또 재발도 상당히 막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치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환자 개인마다 치료 기간이라든지 또 쓰는 용량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 먹는 피지 분비 조절제가 좋은 게 있죠. 그러나 95% 이상에서 입술이 갈라지고 피부에 과도한 건조감이 생깁니다. 바르는 약이 개발이 돼서 먹는 약과 비슷한 효과를 가지게 된다면 아주 각광을 받게 되겠죠. 지금도 연구 중에 있고 미래에도 그런 노력이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가슴이나 등에 여드름이 광범위하게 날 수 있는데 그런 거를 치료할 수 있는 약의 개발, 여드름과 관계되는 호르몬인 안드로겐에 대한 수용체를 막아줄 수 있는 바르는 약제가 최근에 개발이 됐습니다. 또 천연물질을 여드름 약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는 계속 있어 왔고요. 다양한 파장대의 빛이라든지 레이저를 이용해서 여드름 병변 자체나 흉터를 좋게 만들려는 이런 연구 결과들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드름에도 백신이 연구 중에 있습니다. 여드름을 유발하는 그 세균이 있는데요. 네. 그 세균을 타겟으로 하는 겁니다. 박테리오파지라고 해서 세균 사냥꾼 바이러스라는 게 있거든요. 이것을 이용해서 여드름균을 사멸시켜버리는 그런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턱에 나면은 뭐 자궁이 안 좋다 그런 속설도 저도 들어봤습니다. 네. 다 사실이 아닙니다. 턱여드름은 남성에게서도 나거든요. 또 점얘기, 여드름이 났던 부위에 색소 침착이 생기는 경우가 흔하고요.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점차 연해집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이제 점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또 뭐 건성 피부에서 여드름이 안 생긴다. 건성 피부도 피지가 나옵니다. 여드름이 생깁니다. 여드름을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드름 흉터는 예방을 해야죠.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기에 치료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드름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요, 염증이 점차 심해지고 그 흉터가 남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죠. 왜냐하면 병변 부위가 점차 확대가 되기 때문에 조기에 치료를 시작했다 하면은 강한 약을 안 쓰고도 잘 치료가 될 수 있는 여드름이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흉터가 생기게 되고 정상 피부로 돌아올 가능성이 점점 적어집니다. 여드름은 만성 피부 질환이다 하는 인식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드름을 청출의 심벌이니 뭐니 해가지고 질병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는 현상이다 라고 이해하시는 국민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여드름이 생기면 굉장히 빨리 나아야만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피부과를 찾아가서 1~2주 만에 큰 효과가 없으면 딴 피부과를 찾아가고 이렇게 단기간에 여러 병원을 찾아다니는 걸 닥터 쇼핑이라고 합니다. 닥터 쇼핑이 잘 일어나는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 이게 여드름이에요. 절대로 급하게 마음 먹지 마시고 꾸준하게 치료를 받으시면 치료는 반드시 잘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